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진 강사입니다. 오늘 변액이라고 하는 이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 강의를 들어주실 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손해보험에서 일을 하시는 우리 FP님들, 그리고 손해보험에서 최근에 GA로 넘어와서 이제 변액 상품을 접하게 되시는 분들, 그리고 처음 변액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제 변액 상품을 세일즈를 해야 되는 분들이 봐주시면 정말로 쉽고 잘 이해가 될 만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나는 변액 전문가다, 변액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경력자분들께서는 과감하게 듣지 않으셔도 괜찮고,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우리 FP 클라우드에 정말 다양한 컨텐츠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변액이라는 상품을 FP로서 바라보시면 어떠한 생각들이 드십니까?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선입견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떠오르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전문적인 뭔가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왠지 금융의 전문적인 전공자여야만 될 것 같고, 뭐 이러한 생각들이 크게 작게 좀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실 수는 없겠지만 좀 내려놓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A부터 배운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한 20분 가량 되는 이 강의가 좀 잘 녹아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도 손보 출신도 쉽게 판매할 수 있는 변액보험 강의, 변액보험 상담법이라는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고요. 네 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얘기를 진행할 건데, 첫 번째로 바로 변액보험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변액보험을 이해를 하고 특징들을 알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 저희가 변액보험은 선입견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거절 처리를 하는지를 좀 나눠드릴 거고요. 거기에 대한 부제목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세 번째로 또 거절 처리에 있어서 수익률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내는가. 고객들은 이게 참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번째로 실제로 제가 필드에서 세일즈를 하면서 수년간 어떠한 노하우들이 있었는가를 나눠드리는 시간을 정말 쉽고 재밌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변액보험에 대해 쉽게 이해하는 네 가지의 주제는, 첫 번째, 변액보험 일환, 그리고 변액보험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변액보험과 펀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 변액이 필요한 고객들은 누구일까? 정말 어떤 기간에 맞춰서 이 고객들을 이렇게 커넥팅을 갖고 만나는 게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변액보험의 정의와 특징 등을 잘 이해하셔서 기초 개념을 상담에 녹여낼 수 있도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변액보험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변액보험이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음으로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약자가, 돈을 납입하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이라고 하는 곳에 펀드라는 이름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투자에 따른 실적에 따라서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여서 주는 실적 배당형 상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이라고 하는 펀드라는 이름의 투자를 하고요. 투자 실적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다시 한번 보험료를 납입한 계약자에게 배분하여 주는 실적 배당형 보험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한 가지 꼭 알고 가야 될 내용이 뭐냐면, 바로 특별 계정에 의해서 자산이 운영되어진다라는 부분, 그리고 투자 실적에 따라서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은 변동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별 계정이라는 게 뭔지가 좀 궁금할 수 있는데, 내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말만 기억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게 있다면 특별한 게 있는 거겠죠. 모든 보험 상품은 일반 계정이었는데 이 변액보험이라는 아이만 특별한 바구니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바구니는 일반 상품과 다르게 구별하여서 관리 운용을 하기 위한 바구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액보험은 일반적으로 금리에 운영되는 방식이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이라고 하는 투자에 대한 방식을 펀드라는 것으로 운영을 해서 특별 계정으로 보험료가 운영이 되어지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변액보험 사실 다 아는 겁니다. 좀 간단한 예로 변액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실제로 필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은행에서 주는 이자는
1년짜리 적금이라고 가정했을 때 얼마가 되어질지를 결정짓고 정해놓고 가입을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정액 상품 또는 비변액 상품이라고 부르고, 펀드나 주식,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으로 이루어지는 상품들은 수익률을 기대하지만 얼마의 수익률이 날지, 어느 정도로 오르고 반복을 하게 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액수가 변동하기 때문에 변액보험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그 이름 자체를 고객에게 설명을 해드렸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액, 액수가 변하는 상품과 정액, 액수가 정해져 있는 일반적인 예금 적금 같은 상품들을 구별해서 이름을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변액보험의 종류와 특징들이 다양할 텐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액보험의 종류와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변액종신보험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연금을 컨셉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 그리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깊게 들여다보면요, 변액종신보험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사망과 질병을 보장하는 것을 베이스로 하되, 이 고객이 납입하는 보험료 자체를 운영하는 방식을 변액이라는 걸 넣어서 운영을 하는 걸 변액종신보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이 변동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사망보장금이, 적립금이 사망보장금을 초과해버리는 경우도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장기적으로 잘 가져갈 수 있는 고객과 계약 체결이 된다면 변액종신보험도 굉장히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액연금보험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금보험을 펀드라는 걸 활용하여 운영합니다. 이건 추후에 설명드리게 될 물가 상승률이나 저금리 이자를 해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수십 년 뒤에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에서 절대적으로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연금액을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가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모두 합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포인트는 바로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우리가 은행에서 자유롭게 통장에서 돈을 넣기도 하고 인출하기도 하는 이 자유로운 기능을 전문 용어로 유니버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액수가 변동되어질 수 있는 펀드로 운영되어지는 이 보험 상품인데, 내가 납입하는 기간 동안 자유롭게 입금, 추가로 더 돈을 넣기도 하고 중간에 돈을 뺄 수도 있는 기능이 변액 유니버셜 보험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페이지를 더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변액보험 중에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VUL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투자를 통해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동시에 위험 보장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중장기 다목적 저축보험입니다. 그럼 이 중에 V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바로 실적을 배당하는 투자의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실적 배당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유니버셜의 U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유로운 입출금 기능을 포함한 보이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라이프 인슈어런스에 L을 붙여서 사망 보장 외에도 나는 저축의 기능이 강하고 투자의 기능이 강한 보험 상품인 건 알지만 그래도 보험인데 내가 좀 질병 사망 A&H에 대한 부분들도 좀 넣고 그렇게 좀 세팅을 하겠다 라는 분들에게도 그 옵션이 충분히 다 넣을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 게 바로 VUL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가 좀 잘 와닿고 꽤 괜찮은 상품이네 라는 게 느껴진다면 한번 깊게 설계해보고 들여다보시면 많은 것들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특징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법상 요건 성립 시 가입 10년 이후부터 비과세다. 손해보험에서 오신 FP님들도 처음 변액을 접하는 신입분들도 아마 비과세라는 단어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사실 이 비과세를 가장 많이 강조하게 되는 상품이 바로 이 변액보험입니다. 왜냐하면 이자 소득이나 수익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에 대한 세금을 낸다는 건 굉장히 아까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비과세라는 항목 자체가 하나의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충분한 여러분들의 상담 명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라는 건요, 손해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를 권유하시고 거기에 대한 비과세가 충분한 설득력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사업비가 높습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은행 예적금을 위주로 하던 분들에게는 보장성 상품보다 현저히 낮은 사업비지만 펀드를 운용해야 하는 사업비가 아무래도 연금 상품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럽거나 나는 단기적으로 진행해서 이 사업비를 뛰어넘을 정도의 수익률로 원금 이상이 되는 데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는 고객이라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로 펀드 변경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변액보험은 한 가지의 펀드, 전 지금부터 이걸 도너츠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도너츠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 가는 도너츠 중에 던킨 도너츠라는 곳이 있죠. 저희는 거기 가면 여러 가지의 도너츠를 삽니다. 하나의 도너츠만 사는 게 일반 펀드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변액보험은 여러 가지의 도너츠를 사서 내가 맛보고 싶은 걸 맛보다가 먹기 싫으면 잠깐 내려놓고 또 다른 도너츠를 먹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고객들한테도 이 도너츠 RP를 참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 내용을 힌트 삼아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중도 인출 그리고 추가 납입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유니버셜 기능이죠. 이런 기능이 있어서 내가 뭐 펀드도 좋고 다 아는데 나는 길게 못 가져가요. 왜 그렇습니까?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은 저는 펀드든 주식이든 팔아서 내 돈으로 만드는데 변액보험이든 일반 보험이든 10년, 20년 묶어놔야 되잖아요. 고객님 그런 좀 생각을 하셨군요. 하지만 저희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물론 한두 달 냈다가 바로 중도 인출이 가능하진 않을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운용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자유롭게 돈을 활용하면서도 해지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기능도 있다라는 걸 특징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로 연금으로 내가 운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신형 연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신형 연금이라는 건 나라에서 정해주는 경험생명표라고 하는 우리의 평균 수명에 따라 내가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부터 나라에서 정한 사망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특징으로 가져갈 수 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특징과 기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각 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인 특징을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뿌리가 잘 잡힐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변액과 펀드는 변액도 펀드로 운영되는데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적립식 펀드 같은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펀드랑은 어떤 게 다른가요? 라는 생각들을 고객들이 물어보시거나 이제 FP님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우선 VUL이라고 하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펀드는 장기 투자에 적합하고 일반적인 펀드는 중단기 투자에 적합하다라는 어떤 기간적인 차이가 좀 있고요. 보장 기능을 넣을 수 있는 보험 상품임에 반해 일반적인 펀드는 증권사에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능이 없다. 그리고 위험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첫 번째로 여러 펀드에 분산 투자가 가능한 도너츠 같은 느낌이 있다. 그리고 자유롭게 펀드도 변경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적립금, 쌓여있는 내가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펀드로 운영되고 있는 이 적립금도 내가 비율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는 재배분 기능이 있다는 건데 실제로 일반적으로 적립식 펀드는 이에 비해서는 조금 운영에 대한 기능은 많이 없다.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어찌 보면 더 변액이라는 상품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중도 인출 가능 기능도 각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연 3회에서 4회 정도는 무료로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장같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과세는 비과세 차익이 있고 주식과 펀드는 상황 조건이 조금은 더 많은 것들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음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합니다. 네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그럼 도대체 변액이 필요한 고객들은 어떤 고객들일까요? 우리 그것만 정확히 알면 이제 그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 되겠죠. 그러려면 사실 변액보험 외에도 일반적인 금융상품들이 어떠한 기간들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고 적용이 되는가만 아시면 되는데 자, 현재를 기점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놓고 본다고 세 가지로만 딱 나눴을 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짧은 기간은 예적금이나 CMA 같은 통장들이 가장 적합한 겁니다. 그리고 중단기로 봤을 때는 펀드가 맞고요. 그리고 그 이상을 본다고 하면 이제 변액이라는 상품으로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방금 이 표에 나와 있는 걸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현재에서 2년에서 3년 정도를 보실 때는 단기 자금이자 유동성과 안정성이 최우선 되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가지고 원금의 손실을 보지 않는 선에서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중기 이후부터의 상품들을 바라보시게 되면 내용이 조금 바뀌는데 수익성을 염두는 해야 되지만 수익률이 너무 낮게 되면은 추후에 말씀드릴 물가 상승률이나 어떤 그런 화폐 가치 하락이나 등등 여러 가지 요소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너스가 되는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수익성을 염두해서 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장기부터는 중장기 자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펀드보다는 절세 혜택이 있으면서 그리고 좀 추가 납입 그리고 중도 인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 이후로 넘어간다고 하셨을 때는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유지 시에 비과세 혜택은 동일하게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보험 상품이 장기 상품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 제가 세부적으로 작성해 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꼭 읽어봐 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내용을 한번 좀 드리고 사례 위주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여행 자금을 어떤 상품이 적합한지를 고르는 두 분의 고객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요. 2년 뒤에 칠순 여행을 가야 하는 부모님께 돈을 좀 마련해 드리고 싶은 고객이 있었고요. 나는 500만 원 정도로 떠나는 가족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고객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확정이 된 건 뭐가 있을까요? 확정. 저는 이제 꼭 가야 해당하는 시기는 칠순 여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칠순이라는 건 정해져 있어서 반드시 오게 되는 거고 가족 여행이라는 건 언제든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고 금액, 규모가 변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 두 명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해준다고 한다면 저는 이분들에게는 원금을 지켜주고 단기간 내에 반드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적금이라는 상품이 맞다고 보는 거고요. 이 가족 여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펀드를 권해주는 것이 조금 더 상품의 기관과 목적에 따라서 간다면 훨씬 더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볼까요? 내가 자녀들의 교육 자금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두 명의 고객분들에게는 어떤 상품을 적합하게 권해드리면 좋을지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A 어머니는 대학 학자금을 위해 30만 원을 저축을 한다고 얘기하셨고 B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30만 원을 저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한 솔루션과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가장 먼저 아이가 몇 살인데 저축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이가 몇 살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턱대고 상품을 먼저 던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봤더니 조금 반전이 있었죠. 첫 번째 A 어머니 같은 경우는 중학생의 아이를 두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B의 어머니는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교육 목적 자금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학생인 경우는 이제 대학을 갈 때까지 채 10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첫 번째로 펀드 같은 좀 중단기적인 중장기적인 상품을 선택하게 좀 컨설팅을 해드리는 게 좋고 아직 유치원도 안 갔으니까 사실은 정말 최소 20년 정도는 자금이 계속적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돈을 모아줘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이자 펀드로 투자되어지는 변액 상품이 조금 더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변액의 종류와 개념의 정의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에서 왜 변액보험이라는 건 장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시간에 저희가 이 선택기준과 목적기간의 중요성에 맞춘 변액보험이라는 것을 어떻게 조금 더 설득력 있게 거절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